존재 자체가 미스터리. 난마도는 길쭉하고 거대한 현무암 기둥을 최대 15m 높이로 쌓아 올려 축조되었는데요. 그렇게 축조한 인공 섬의 수가 무려 92개. 와. 가장 큰 인공 섬은 사방 100m에 달합니다. 아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땅이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 룩소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석상이 울부짖으니 마치 노랫소리 같다 하여라. 석상이 울부짖는다. 대체 뭐 어떤 석상인 거죠? 고대 이집트 18대 왕조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의 명으로 건설된 석상, 이른바 멤논의 거상에 얽힌 전설. 기원전 1200년경 에티오피아의 왕인 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니 비범한 활약을 보였으나 그리스군 아킬레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후 이슬이 맺히는 새벽이 되면 멤논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소리가 석상을 통해 흘러나왔다. 멤논의 거상, 이 석상에서 노래가 들린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전설을 두고 누군가는 신탁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행운이 깃드는 소리라고 믿었고요. 실제로 고대의 수많은 사람을 포함해 로마 황제 역시 석상의 노래를 듣기 위해 멤논의 거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야, 로마 황제까지 왔으면 꽤 오래 내려온. 아니, 진짜 크지 않아요? 기원전 1200년에. 대단한 거지.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쉽게도 199년 로마 황제의 명으로 석상을 보수한 뒤부터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지만요. 그 기묘한 전설을 마주하고자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전해져 오는 상식적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오싹한 전설 속 미스터리를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7일 공개합니다. 베일에 쌓인 모모. 1872년 미국 뉴햄프셔주 위니피사우키 호수의 기슭. 울타리를 세우기 위한 굴착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약 2m 정도 팠을 무렵. 에이? 이 뭐야? 인부들이 진흙 덩어리 속에서 발견한 정체불명 이 달걀 모양의 돌. 우와. 이야, 이게 뭐예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옛날 게 아니어도 갖고 싶다. 야. 네, 요즘 봐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네. 문양이에요. 이 돌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미국의 학술지에서는 이 아메리칸 원주민의 놀라운 유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돌을 분석한 결과 이 돌에는 우리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스터리 스톤이라 불리는 이 돌이 간직한 첫 번째 미스터리. 불분명한 용도. 미스터리 스톤에는 사람의 얼굴, 천막, 초승달, 발굽처럼 보이는 원등이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그저 조각상인지, 화폐인지, 생활도구인지 그 쓰임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미스터리. 너무나 정교한 기술. 미스터리 스톤은 양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은 고대의 기술로는 불가능. 전동 드릴이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으로 최소 19세기 이후에나 가능한 기술인 겁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 스톤은 연대 측정조차 불가. 스톤의 정체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아니 근데 연대 측정이 안 된다고요? 연대 측정은 또 왜 안 되는 왜 거야? 안 되는 거야? 미스터리 스톤이 가진 마지막 미스터리, 암석의 종류. 한 지질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미스터리 스톤은 규암이나 압쇠암의 일종으로 추측되는데요. 문제는 그 암석들은 스톤이 발견된 뉴햄프셔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 이는 미스터리 스톤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더욱더 미스터리한 것. 이 미스터리 스톤과 유사한 물건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는 겁니다. 자,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 또한 미스터리 스톤과 유사한 공예품을 만든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보통은 그 지역에 뭐 문화나 뭐 풍습이나 이런 게 반영되기 마련이고 뭐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이게 전혀 연관된 게 없는 동떨어진 거라고 하니까
딴 데서 온 거일 가능성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출처도, 기원도, 사용 목적도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는 미스터리 스톤. 그 비밀은 약 1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철기둥이 머머 않는 이유. 아니 이 세트 싫어요? 아니 이 세트 싫어요. 야, 아우. 지난주부터 왜 그러는 거야? 할맛 난다, 할맛 나. 수맥이 그러나? 자, 이번에 떠나볼 곳은 인도의 델리입니다. 자, 이곳은 언제부터 왜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최소 16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7m짜리 미스터리한 기둥이 있습니다.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그때- 넘어지지도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 세웠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서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런데 이 기둥은 순도 98% 철로 만들어진 철기둥으로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무려 2000년 가까이 존재했지만 철기둥은 처음 세워진 것 마냥 거의 녹슬지 않아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녹이 안 슬었다고요? 약품 처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약품 처리가 저 시대에 녹 쓰는 걸 방지하는 약품 처리는 없었을 거고요. 그 표면만 코팅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어요. 저 시대에. 영험한 기운이 있나 보다. 그런 게 있나? 자, 인도인들은 우수한 인도의 철 재련 기술 덕분에 녹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실제로 과학자들에 따르면 철기둥 내 인과 공기 중 산소가 만나 철기둥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생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도인들은 철기둥이 과거 힌두교 사원의 일부였다고 믿고 있는데요. 비슈누 신이 보호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무슨 소리야? 찬드라구타 왕의 가호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이 철기둥이 비슈누 신 혹은 왕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신과 왕의 신성한 가호를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만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철기둥이 녹슬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백만 년 전 우주 비행사가 남기고 간 것, 고대 시대 지구에 온 외계인의 선물, 이렇게 다소 뜻밖의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 크기로 98%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진짜 있었다면 왜 저걸 저렇게 딱 하나만 만들었을까? 누가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녹슬지 않는 철기둥은 정말 신성한 힘의 가호를 받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싱크홀 속에 열린 모모.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 막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정말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오.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거.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3위 공개합니다. 아서왕, 무덤의 진실. 용맹의 상징, 원탁의 기사들을 호령한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 아서왕. 아서왕에 대한 전설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서왕의 최후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사람이 최후에 대한 게 없어요. 사라졌다고 네. 나오잖아. 아서왕의 영웅담에 대한 결말은 전설 속 신비의 섬 아발론에서 불사가 돼 안식을 취했고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다시 귀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면 그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전설 속 아발론은 실존하는 건지 그 무엇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서왕이 안식을 취했다는 전설의 섬 아발론이 영국 남서부의 도시 글래스턴베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1191년 글래스턴베리의 수도원에서 아서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관을 발견. 그 안엔 키가 큰 남자의 뼈와 머리카락 그리고 아서왕의 왕비 귀네비어로 추정되는 여자의 뼈가 출토된 건데요. 관 위에 있었다는 납 십자가에는 라틴어로 이곳 아발론에 아서왕이 묻혔다라고 적혀 있기까지 했습니다. 저 정도 적혀 있었으면 거의 진실인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실존 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적혀 있는데 왜 이게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1500년대 수도원이 해체되면서 그의 유해는 물론 십자가에 대한 기록마저 감쪽같이 증발, 사실을 확인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납십자가가 있으면 사실 안 믿을 리가 없는데 이게 없군요. 갑작스럽게 사라진 아서왕 무덤의 흔적에 대해 사람들은요. 아서왕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수도원 측의 거짓말이었다고 주장. 하지만 그마저도 추측에 불과.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다시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수도원에서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증명도 안 되고 네. 반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던 1981년 데릭 마혼이라는 남성이 1191년 글래스턴베리 수도원에서 발굴됐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측정해보면 사실 옛날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막 딱 나올 텐데. 나오겠죠. 금속으로 보면 언제 만들어진지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혼이는 해당 십자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됐음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하게도 또다시 십자가가 사라지며 사람들은 해당 십자가 또한 가짜였을 것이라고 추정. 또다시 아서왕 무덤의 진실은 미스터리로 빠졌습니다. 과연 글래스턴베리가 정말 전설 속의 아발론이었을까요? 불사가 돼 전설 속으로 사라진 아서왕. 자꾸만 사라지는 십자가에 얽힌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중국 구이저우 성 웨이닝현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옥수수밭 뒷산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미 원정을 다녀온 곳입니다. 저렇게 많은. 진짜 많네. 되게 평범한 그냥 농촌이잖아요. 그렇죠. 옥수수밭 뒷산이라니까. 도대체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을까요? 2020년 6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을의 옥수수밭 뒷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싹하고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리죠? 저 뿔라팔 같은 소리요? 울음소리가 들려, 울음소리가. 저기는 저 뿔라팔 같은 소리 말하는 거예요? 네. 야, 이상하다. 뭔가 울음소리인데? 저게 근데 뭔 소리야? 무슨 동물 울음소리도 아니고 뭐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가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성해진 소문.
아니, 뒷산에서 나는 소리가 혹시 용의 울음소리 아닐까?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용을 신성시했죠. 우주에 존재하는 신성한 자연력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비와 가뭄, 홍수 등을 다스리는 존재로 숭배돼 왔습니다. 워낙에 소리가 기이하기도 했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기에 혹시 그 소리가 전설의 동물 용의 울음소리가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 다른 지역까지 확산. 이 마을 가면 신성한 용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매일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용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유.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통하잖아요. 그 신성한 기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들었던 거네요. 자, 이 마을의 미스테리한 소리가 연일 화제가 되자 당국에서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소리를 분석한 결과 이 소리는 새가락 메추라기 새 소리로 보입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이 기이한 소리의 정체가 용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라고 밝혔습니다. 뭔 새가 저렇게 크게 울어요? 무슨 뭐 울음통이 무슨 뭐 어? 하지만 이곳의 일부 주민들은 아니 새 소리라면 그동안 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겠어요? 이 마을에 수십 년 살아봤지만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고요. 뿐만 아니라 소리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마을 인근 허장면에서 진도 4.5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 마을에 폭우가 내리고 나서야 소리가 사라진 점 등을 근거로 일부 주민들은 이 의문의 소리가 용의 경고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밭 뒷산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의문의 소리. 단순히 새의 울음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용의 경고였을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7위 공개합니다. 네, 쭉 달리세요 그냥. 그렇죠! 그럼 오늘은 5인 로고도 못하는 거야?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가 사라졌나? 조 기자님은요,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 폰페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폼페이 미크로네시아도 모르겠고 폼페이도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약간 조그만 섬 아니에요? 조그만 섬들 모여있는. 네,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요, 이 폰페이의 남동부 타멘섬 연안에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의 고대 해상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명 난마돌이라 불리는 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고대의 산호초 위에 건설한 인공섬들인데요. 와, 17세기까지 폰페이를 지배했던 사우델레 우르 왕조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 석조 궁전, 사원, 영묘 등 당대 찬란했던 문화를 짐작케 하는 방대한 규모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거를 바다 위에다 만들었다고? 어떻게? 대단하다 진짜. 이 난마돌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 난마돌은 길쭉하고 거대한 현무암 기둥을 최대 15m 높이로 쌓아 올려 축조되었는데요. 그렇게 축조한 인공 섬의 수가 무려 92개. 와. 가장 큰 인공 섬은 사방 100m에 달합니다. 아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마돌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석조의 양은 자그마치 40만 톤. 대체 누가 이 엄청난 양의 돌들을 가져왔을까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바다에다 어떻게 저게 되지? 저희 바다가 잔잔한가요, 저희가? 잔잔한다 한들. 저 40만 톤의 돌을 어디서 가져왔나요? 어디서 가져올 거야 또. 그거 어디서 가져와? 자, 바로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난마돌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2세기 무렵부터 축조, 폰페이 섬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이 현무암으로 축조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폰페이 섬에서 이 난마돌까지의 거리는 무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떻게 그 무겁고 방대한 양의 돌들을 운반했는지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했죠? 무게도 무게인데 일단 이동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폼페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난마돌에 얽힌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쌍둥이 마법사인 올리시흐파와 올로소파가 신비한 주문을 외우니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부양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 전 여기 한 표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니면 저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법으로 돌을 이렇게 뚝 끼워서 이렇게 이제 옮겨놨다. 그러면 말이 되죠. 어허. 네. 신비한 마법으로 형성됐다는 난마돌의 전설. 지금도 폼페이 원주민들은 이 난마돌의 신비한 영역이 깃들어 있다며 전설을 굳게 믿고 난마돌을 신성시한다는데요.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고대 해양 유적 난마돌. 그 신비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사곤정 대19 5일 공개합니다. 프랑스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두 기자님은 전설의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별로 안 믿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해저 도시가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로망을 선사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사라진 전설의 아틀란티스처럼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누가 봐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담고 적어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유물들은 1924년 프랑스 글로젤에서 농부 에밀 프라댕이 밭을 갈던 중에 발견한 지하 구조물에서 출토됐습니다. 의사이자 고고학자인 몰레와 함께 본격적인 발굴에 돌입한 결과 뼈에 새겨진 동물 그림, 가면 등이 추가로 발굴됐고요. 이들은 1925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젤의 유물은 최소 10,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곳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신석기 시대 이제서야 돌 쓸 때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는 저쪽 그 중동 어디예요? 수메르. 그쪽에 그게 나온 걸로 추정하잖아요, 우리는. 청동기 시대인가요? 그래도 청동기. 신석기는 아니었던 거죠. 신석기는 아니, 석기 시대는 아니에요. 일단 저런 그 유물이 흔하게 나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짠가? 등장과 동시에 고고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글로젤의 유물. 이 엄청난 발견에 1926년 생제르맹 앙라이의 국립박물관의 관장인 살로몽 레이나흐가 글로젤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글로젤의 유물들은 조사한 결과 진품이 확실합니다. 신석기 유물에 선명히 새겨진 문자. 이것이 바로 초고대 문명, 이른바 글로젤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박물관장이 얘기했습니다. 박물관장이면 그래도 학자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고고학자시겠죠. 네, 뭔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글로젤에 직접 방문, 조사했던 유명 고고학자 앙리 브리유는요. 글로젤의 유물들은 대부분 위조한 것입니다. 잡지에 실린 선사시대 판화를 보고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요. 라고 주장. 글로젤 유물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학계에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누구는 진품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위조품이라고 하고 뭐가 진짜인 거죠? 근데 사실 1920년 되면 연대 측정도 안 됐을 거고 기술이. 지금은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수십 년간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글로젤의 유물, 희대의 역사적 발견인가 최악의 사기인가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런데 1993년 글로젤에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거석들을 발견, 글로젤 유물의 진위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해독 불가의 문자. 혹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초고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글로젤 문명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사곤정 대19 4위 공개합니다. 움직이는 관의 진실. 박물관도 아닌 무덤 속 관들이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뭐 영화도 아니고 박물관 관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움직이는 관의 진실을 찾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812년 중남미 바베이도스. 당시 이곳으로 이주한 영국 출신 귀족 토머스 체이스는 생을 마감하면 가족묘에 안치되길 바랐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관을 안치하기 위해 체이스 가문의 가족묘인 지하 납골당의 문을 여는 순간
밀폐된 납골당 안에 안치돼 있던 100kg에 달하는 관들이 서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등 제자리에서 벗어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무서워. 근데 그러면 도굴꾼이네요. 도굴하려고 막 다 뒤지고 세우고 막 했겠지. 막 그러면 뒤지고. 귀족 가문이니까 관 안에 뭔가 규정을 넣어놨을까 봐 이제 막 뒤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보석류를 막 찾은 거죠. 도난당한 물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몇 년 동안 지진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노예들을 착취했던 악덕 농장주 체이스 가문에 원한이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생각. 체이스의 관을 안치한 뒤 납골당을 더욱 치밀하게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 체이스 가문의 납골당에서 빛과 소리가 난다는 제보가 이어졌고요. 5명에서 7명이 힘을 모아야 할 만큼 단단하게 봉인된 납골당의 문을 뜯어낸 후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오싹한 광경. 무덤 속 관들이 240도 기울어져 있는 등 또다시 제자리를 이탈해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봉인을 했다면서요? 네. 근데 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원한이 있는 무슨 세력의 짓인가? 당시 납골당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은 물론 목격자나 비밀 통로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자 당시 바베이도스 총독은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범인 잡기에 돌입. 납골당 바닥에 석회가루를 뿌리고 시멘트를 바른 문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당시 바베이도스를 통치했던 영국 정부의 공식 봉인까지 붙이는 등 사건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사람들을 안심시키고자 다시 납골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석회가루 또 영국 정부의 봉인은 훼손당한 흔적 없이 그대로였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관들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또다시 자리를 이탈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바베이도스의 움직이는 관.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2일 공개합니다. 살생석에 얽힌 구미호의 저주.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앓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에이.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 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자,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강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뒀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거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깃들여 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2006년 일본 일가족 살인 용의자 자살. 2017년 일본 학생 2명 동반 자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일본엔 악귀가 자살을 유도하는 건너선 안 될 전설의 다리가 있는데요. 오싹한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가루이자와 다리, 일명 죽음의 다리입니다. 아유, 일단 다리 난간에 높게 설치된 철조망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을 돌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가루이자와 다리의 오싹한 금기 사항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차 엔진을 절대 끄지 말 것. 방전되는. 두 번째, 다리 근처 신사 입구를 지나가지 말 것. 만약 금기사항을 어기면 자살한 악귀가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홀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명소란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귀들한테 홀려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나 보죠. 실제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시마다 히데히라가 과거 2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곧바로 한 영매사한테 달려갔더니 당신 뒤에 자살한 20명의 원혼이 매달려 있어. 이 즈음 가루이자와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설 속 지나선 안 되는 신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싹한 사실은 예전에 온천의 신을 숭배하던 신사의 현판엔 유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지워져서 신의 왼쪽만 남아 있는 건데 볼시죠. 네, 이 뜻이 죽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신사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냥 다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안개 너머로 손짓하는 악귀를 목격했다든가 아하. 귓가에 속삭이는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고장 등 각종 오싹한 일들이 발생. 가루이자와 대교는 일본의 유명한 영매사들도 2손 2발 다 들기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 떠날 곳은 독일 베를린의 한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전시 중인 미스터리한 유물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아니 근데 모자라고 하면 쓰고 다니는 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건. 그냥 뭔가 너무 높잖아, 이게. 쓰고 다니긴 너무 불편하지. 네. 저거 누가 어디에 좀 쓰고 다녀, 저걸. 자, 일명 베를린의 황금 모자라 불리는 이 유물. 높이 74.5cm의 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원뿔형에는 일정한 패턴이 정교하게 장식돼 있는데요. 이 베를린 황금 모자는 1996년 베를린 박물관이 한 개인에게 사들였다는 정보만 있을 뿐 출처 불명, 정체 불명, 각종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챙이 있고 네. 뭐 구멍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모자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 기념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전시해놓고. 기념. 위조된 유물은 아니고요, 일단. 이 베를린 황금 모자와 외형이 똑 닮은 황금 모자가 3개 더 존재합니다. 연구 결과 이 황금 모자들은 전부 기원전 1200년에서 800년 사이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우와. 일각에서는 이 모자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마법사의 모자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황금 모자가 달력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아, 달력일 수 있겠구나. 저걸로 달력으로 썼구나. 근데 왜 달력이라고 하는 거죠? 고고학계가 주목한 것은 일정한 패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원형의 각 기호가 하루를 상징하고요. 이 원의 패턴으로 태양과 달의 주기를 적용해 최대 57개월의 기간을 계산, 황금 모자가 더욱 정확한 날짜를 계산한 달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는 기원전 433년 그리스 아테네의 천문학자인 메톤이 기존 달력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제시한 메톤 주기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이 황금 모자가 이 메톤 주기보다 무려 약 700년 정도 앞선 달력, 즉 여태껏 보고되지 않은 청동기 시대의 높은 천문학 지식을 증명하는 산물이었던 겁니다. 대박이다. 오리가 거의 없어.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산물인 황금 모자. 과연 그 시대에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존재가 개입했던 건 아닐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미스터리 공포 콘텐츠 크리에이터 돌비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미스터리와 오싹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된 특종 외에도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더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여름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정도로 오싹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1일 기사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1위는요. 이곳을 건너지 마시오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곳에는 금기사항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살을 많이 하는 장소로 알려진 일본 가루이자와 다리 또한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금기사항을 어겼을 때 벌어지는 원인 미상의 사건 사고들은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죠. 그곳의 사람들이 악귀가 자살을 유도한다고 믿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싹한 장소이기에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데스크 돌비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4대 문명.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유적들은 보다 더 오래된 또 다른 고대 문명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라진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면 인류의 역사가 새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9위를 공개합니다. 모래 속 잃어버린 도시 발견. 6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 이번에 저와 함께 떠날 곳은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풍요의 도시로 등장하는 오만의 전설 속 고대 도시, 바로 우바르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우바르는 당시 금만큼 가치가 컸던 약재이자 향료인 유향의 교역으로 화려하게 번성하면서 일명 환상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타락에 젖은 주민들의 모습에 노여워한 신이 한순간에 도시를 모래 속에 묻어버렸고 이후에 사라진 사막의 아틀란티스라고 전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우바르가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 1992년 우바르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건 뭐 전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도시가 실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뭐지? 1992년 레드셋 위성의 원격 감지 레이더가 포착한 무언가. 이것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우바르의 발견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게 나온 거네. 저 길이? 예. 그리고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만 남부 살랄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사막에서 우바르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계속된 조사 끝에 우바르와 예멘 동부를 잇는 일명 인센스 로드 유향길과요. 유향을 나르던 아랍 상인들이 이정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 개의 석합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뭐 실크로드 같이 뭐 그런 게 있었네. 향로드네, 향로드. 유향으로 번성했던 게 맞긴 한가 봐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 모래에 이렇게 파묻혔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조사 결과 우바르가 들어섰던 곳의 지하에서 거대한 석회암 동굴이 발견됐고요. 1세기 무렵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석회암 동굴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도시가 땅 밑으로 꺼져버렸던 겁니다. 석회가 물에 약하니까 주저앉은 거네요. 저 당시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라면 저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신이 덮었다라고. 혹시 옛날에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했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신이 분노한 줄 알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시가 얘기할 주저앉아 수 버리니까 뭐. 전설로만 전해졌던 고대 도시 우바르. 과연 싱크홀에 묻히기 전 우바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8위 공개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한 물 이것 발견. 트로이 전쟁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각색, 배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벌였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죠? 너무 재밌었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뭐 영어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스 신화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 성을 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함락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렇죠. 이게 실화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트로이 전쟁 역시 신화가 아닌 역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졌던 트로이 전쟁의 산물, 고대 도시 테네아. 그런데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테네아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존 지역으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672제곱미터 면적의 유적지를 발견. 테네아 형식으로 추정되는 문과 대리석, 거주 공간과 도로를 비롯해서요. 무덤에서는 보석, 장신구, 200개의 도금된 노잣돈 등 와,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번성했네. 과거에 저 정도라면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근데 저게 테네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 도시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 테네아가 새겨져 있든가. 그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 형식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2명의 태아가 담긴 항아리까지 출토.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미케네, 코린트 등 그리스인들의 매장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이며 테네아만의 문화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발굴 책임자 엘레니 코르카에 따르면 테네아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시대의 함상적인 문화의 상처입니다. 라며 트로이 전쟁이 단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가 된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어쩌면 많은 전설 속 이야기는 신화를 가장한 인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7일 공개합니다. 최초의 인류로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우리 인류를 크게 봤을 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외워온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4월 이 보편적인 진화 과정을 반증하는 신인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그것도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리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 없던 새로운 인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 발견됐네? 자, 2007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위치한 칼라오 동굴 내 석회암 지층에서 성인 2, 어린이 1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발가락 뼈 등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필리핀 대학 연구팀이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5만에서 6만 7천 년 전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원인의 치아 역시 호모사피엔스처럼 이전 인류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치아랑 큰 차이 없지 또 않아요? 어금니 크기가? 같잖아요, 그죠? 어금니.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루손섬 칼라오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현생 인류와 같은 진보적인 측면과 침팬지 등에게서 보이는 원시적인 면이 섞여 있습니다. 발가락뼈를 자세히 보면 확연하게 발가락뼈가 굽어져 있죠. 이처럼 굽은 발가락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류는 바로 300만 년 전 활동했던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그 수백만 년 차이 나는 초기 인류하고 현생 인류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사피엔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아는 저 현생 쪽이고 네. 저 발가락뼈는 초기 인류 형태고. 어떻게 진화 과정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렬 종대가 아니라 다양한 그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특징이 혼재된 이 신인류는요. 화석이 발견된 루손섬의 이름을 따 호모 루소넨시스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5대 인류와 현생 인류의 특징이 공존하는 신인류 호모 루소넨시스. 이들이 살았던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재 지구상의 대륙이 몇 개죠? 5대양 6계수 아닙니까? 5대양 6대제 남극까지 7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브루스 앤딕트는요. 현재 8번째 대륙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틀란티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아까 저기 오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북극 밑에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는 7개 대륙에 이어 8번째 대륙, 일명 질랜디아가 존재한다고 주장. 질랜디아. 그리고 그가 8번째 대륙으로 지목한 곳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뒤 루엔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7년 뉴질랜드의 지질학 과학연구소 역시 질랜디아가 단순한 해저 지각이 아니라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8번째 대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휴, 대박이다. 아, 걔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섬인 일부들이 거구나. 나와 있고 밑에 다 가라앉았다. 그럴 수 있겠네. 자, 해당 연구팀은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해저에서 약 8,000점 이상의 화석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육상신물의 화분과 포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떠 있었네, 그럼.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언더더 씨가 저기네, 사실 상상 속에. 언더더 씨 있는 저기네. 지난해 9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뉴질랜드 북섬 타라니키 해안에서 발견된 펭귄 화석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펭귄 화석? 이 펭귄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의 화석으로 추정.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고대 펭귄들은 현대 펭귄들의 조상격으로 과거 오랜 기간 질랜디아에서 서식하다가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질랜디아라는 대륙이 있었다는 실제로 얘기네. 육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펭귄 죽으면 뜨죠? 아니, 그러니까. 또 뼈가 되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지. 그럼 걔가 가라앉아서 된 거 아니에요? 예?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땅 안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땅 아니요?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5일 공개합니다.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모모.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에 광산 채굴해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또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것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4위 공개합니다. 연못 아래 잠든 2000년의 비밀.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롱유. 이 마을에는 바닥 없는 연못이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2000년 전 연못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닥 없는 연못의 실체가 몹시 궁금했던지 연못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7일에 걸쳐 연못의 물을 다 빼낸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터널을 발견했나요? 오, 여기다 돌을 던져봤더니 총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거기서 3m짜리 아니 거인이 공룡을 나왔나요? 탄 거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 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아니,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거의 아니고 도시인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의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룽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기록이 있겠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3일 공개합니다. 한! 자, 이제 두 개 하나죠. 한! 2대1 혹은 1대1. 하하, 기회가 남아 있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립된 이후 크메르 제국, 앙코르 문명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그 옛날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는지, 크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신비한 곳이야, 저는. 그 규모와 수준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2012년 호주 고고학 연구팀은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해당하는 총 19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000년 전 중세 도시를 발견했고요. 이 도시들은 67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에서도 프놈펜의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정. 어허. 그리고 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뒤집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이 전설로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가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비문으로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곳. 앙코르 이전보다 앞서 세워진 크메르 제국의 최초의 수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보다 앞선 대도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구팀은 이곳에서 왕궁과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 연못 등을 발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인 물을 이용하는 수력 시스템이 대규모로 발견. 우와. 크루들이 앙코르와트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수로들이 비록 원활하게 작동되진 않았지만 앙코르 문명이 만든 인공 호수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너비의 격자무늬 배열로 정교하게 세워진 도시임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는 과거 크메르인들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발견은 미지의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그간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국의 번영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물을 다스리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 크메르 제국이 그 정도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네.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없었을 텐데 수로와 앙코르 같은 사원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하죠. 그 연구를 통해 조금 이런 의문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으시고, 자, 1위 후보 하나씩 남았죠?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된 거야?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캠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댐?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렇지.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캠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에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 소리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가 아닌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가 아닌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충 들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데스크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우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 신화, 여행기 등 다양한 형태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곁에서 회자돼 왔죠. 잃어버린 세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주제 1위 기사는 무엇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고대 잉카 문명의 두 얼굴입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기술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불규칙한 모양의 거대한 돌을 정교하게 끼워 맞춰서 큰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 문명 발전의 상식을 깨는 불가사의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렌데스크 원종우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잉카인들한테 이 영광을 돌립니다.